안녕하세요. 다산SR 음향연구소 소장 최찬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듀얼 FFT를 이용한 전달함수 측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FFT를 이용하여 전달함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신호와 기준 신호 두 개의 신호를 입력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 신호와 측정 신호를 비교하여 입력에 대한 출력의 변화량을 우리가 전달함수라고 합니다. 입력에 대한 출력의 변화량을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내면 위의 그림처럼 주파수 응답 특성, 그리고 위상으로 표현하면 위상 특성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간축으로 시간 영역에서 표현을 하게 되면 임펄스 응답, 그리고 에너지 타임 커브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틴으로 측정을 하기 전에 전달함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함수라고 하는 것들은 입력에 대한 출력의 응답 특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에 입력을 가했을 때 일정한 연관성을 갖는 출력값이 나오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일정한 그 연관성이 있는 특성을 우리가 응답 특성이라고 한다라는 것들이겠죠. 여기에서 전달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갖춰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선형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간 불변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형성이라는 말은 입력 신호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져도 출력 신호는 그거에 비례해서 작아지거나 커져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시간 불변성은 입력 신호가 시간이 지연되거나 선행되었을 때 출력값도 동일하게 시간이 지연되거나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겠습니다. 선형성의 예를 들자면, 만약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컴프레셔 같은 게 걸려 있다. 그러면 스레시홀드 레벨 이하에서는 선형성을 유지하겠지만, 스레시홀드 레벨 이상이 되면 입력값의 크기에 비례해서 출력값이 동일하게 출력되지 않겠죠. 그리고 시간 불변성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이 약간의 딜레이가 걸렸을 때 출력값에도 동일한 값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지연 시간이 더 늘어난다던가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전달함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측정해 보려고 하는 상황은 작은 모니터 스피커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고, 그리고 측정용 마이크가 위치해 있습니다. 거리는 한 1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스피커의 직접음 플러스 테이블 반사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공간의 음들이 측정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툰에서 듀얼 FFT를 이용해서 전달함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력 신호와 기준 신호가 되는 것들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시스템 프로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입력 신호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세팅되어 있는 곳에서는 1번 채널로 들어오는 거를 측정 신호,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4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기준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측정 신호와 기준 신호를 인터페이스에 연결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Y 케이블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그 인터페이스의 출력 쪽에 연결되는 것들이고, 이 부분은 다시 인터페이스의 입력으로 연결이 돼서 4번 채널에 연결돼서 리턴 기준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음향 시스템으로 이제 핑크 노이즈나 신호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인터페이스 뒤에 출력 부분에 연결이 되겠죠. 출력에 연결이 되겠고, 이 부분이 다시 입력 신호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해서 4번 입력이 레퍼런스 채널, 그러니까 출력되는 신호가 그대로 입력이 돼서 기준 신호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뭐 콘솔이라던가 아니면 스피커로 해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신호를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번 그 입력 채널에는 측정용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4번은 기준 신호, 1번은 측정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튠에서 한번 측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을 위해서는 먼저 측정을 가동하고요. 자, 1번이 측정 신호, 4번이 기준 신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재생 신호는 핑크 노이즈가 재생이 되는데, 셀렉트를 해보면 뭐 로그 수입, 수입, 이런 커스텀 쪽에서는 컴퓨터에 있는 웨이브 파일을 재생한다던가 할 수 있겠고요. 현재 구동되는 샘플 레이트는 44.1kHz, 그리고 이 개인 값은 출력되는 레벨을 나타내 주겠습니다. 그리고 FFT 사이즈는 저는 65K 정도 해서 한 1.49초 정도에다 놓고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FFT 사이즈를 설정할 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펄스의 시작과 끝 부분이 나타내져야 되는데, 이게 그 공간에 잔향 시간보다는 좀 길게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외 같은 데에서 메인 스피커하고 마이크 간의 거리가 일정 정도 있을 텐데, 최소한 그 거리의 3배 이상이 되도록 FFT 사이즈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저는 지금 2번을 하게 했는데, 이 평균 값이 높아질수록 SMB가 좋아지겠고, 결과값을 좀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측정 시간은 그만큼 오래 걸리게 되겠죠. 해서 한 번이나 2번, 4번 이렇게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정을 시작하고요. 핑크 노이즈를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처 버튼을 눌러서 현재 측정된 값을 저장을 했고요. 제가 중간에 이 피크라고 하는 딜레이 오프셋을 누르게 됐는데, 이 딜레이 오프셋 값은 이제 기준 신호, 레퍼런스 신호와 입력 측정 신호를 기준을 맞춰주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스피커가 있고 측정용 마이크가 이렇게 있을 때, 스피커에서부터 측정용 마이크 사이까지 소리가 도달하는 데까지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만큼을 보정을 해서 임펄스 지점을 레퍼런스랑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되겠습니다. 해서 딜레이 오프셋을 해줘야 위상이 정확히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듀얼 FFT를 이용해서 전달 함수를 측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수평 영역은 이렇게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이 되겠고, 매그니튜드 같은 경우에는 크기, 증감 크기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0dB란 얘기는 기준 신호와 측정 신호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측정 레벨이 좀 낮게 측정이 돼 있어서 한 10dB 정도 감쇄되게 측정을 했고, 어느 특정한 주파수는 다른 주파수에 비해서 dB 생겼죠. 이렇게 dB 생겼는데, 아마도 이거는 컴필터, 바닥 반사음에 의한 컴필터 때문에 발생하는
굴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상 특성에서는 그 수평축은 주파수를, 수직축에서는 각도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0도란 얘기는 그 기준 신호와 입력 신호의 위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자, 마이너스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상이 늦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준 신호하고의 위상 차이를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평 영역을 이제 시간축으로 바꾸게 되면 위의 그림은 임펄스 응답을 나타내는 것들이고, 그렇죠? 임펄스 응답을 나타내서 현재 이 공간의 특성들을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펄스 응답에서의 세로축은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신호의 크기를 세기를 나타내는 것들이고, 플러스 쪽으로 가면 이게 그 압축이 되는 그 음압을 나타내는 거고, 마이너스 쪽은 이완이 되는 음압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에너지 타임 커브에서는 위에 나온 임펄스 값을 이제 로그를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임펄스의 피크점을 기준으로 0dB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값들은 상대적인 로그 값을 취해서 이렇게 신호의 크기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타임 커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잔향 시간을 나타낸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일정 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이렇게 반사음 패턴, 그렇죠? 아마 이 반사음 때문에 아까의 그 주파수 특성에서의 왜곡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시간축에서는 임펄스 응답과 에너지 타임 커브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툰을 이용해서 이런 공간의 음향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잔향 시간 값을 나타내 주는데요. 값을 표현하면 지금 0.4초, 뭐 0.3초 이렇게 표현되는데, 아마 스피커하고 마이크 간 거리가 1m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표준 규격에서 얘기하는 잔향시간 측정 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성 전달 지수라고 하는 명료도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공간 음향에서 나타나는 명료도 지수는 무지향성 스피커를 사용해서 이 공간의 그 음향 특성을 나타내는 거지만, 음성 전달 지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확성 스피커를 이용해서 그 스피커 소리가 얼마만큼 잘 전달이 되느냐를 나타내 주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음향 쪽에서 이 전기 음향 시스템과 공간 음향 특성을 그 한 번에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듀얼 FFT를 이용해서 전달 함수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시스툰에서 측정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짤막하게 정리해 드리면, 먼저 입력 채널과 측정 채널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고, 측정을 시작하고 그 신호를 재생하겠죠. 신호를 재생하고, 그리고 레퍼런스와 측정 신호의 딜레이 오프셋 값을 이 피크를 눌러서 맞춰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 정렬을 먼저 맞춰주는 거겠죠. 그리고 재생 신호에 의해서 핑크 노이즈나 로그 스윕을 재생을 하겠고, 재생되는 레벨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FFT 길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보다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부 이렇게 신호를 재생하는 게 아니라 그 라이브 상황에서 콘솔의 출력을 기준 신호로 사용한다 라고 하면 꼭 요 밑에 있는 픽시드 랭스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부분은 FFT 사이즈의 2배, 지금 재생하고 있는
FFT 사이즈보다 더 큰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FFT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 자, FFT 사이즈를 선택할 때는 그 공간의 잔향 시간보다 좀 크게, 그리고 그 딜레이 오프셋 값의 최소한 3배 이상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하고 캡처를 해서 결과값을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듀얼 FFT를 이용해서 전달함수를 측정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싱글 채널 측정하고 다르게 이 전달함수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공간의 음향 특성이라던가 이 시스템의 그 특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파수 응답 특성, 위상 특성 측정하는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